수학적 확률은 일단 전제가 근원 사건들이 각각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서 시행이 됩니다. 알겠죠? 근원 사건들이 누구 뽑고 할 수 있는 이 임의의 사건들이 가능성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근원들이야, 원소들이야. 여기서 내가 다인을 뽑고 현수를 뽑고 민기를 뽑고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확률들이 다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게 가까이 있을수록 뽑을 확률이 커지잖아.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죠? 다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지. 동전을 던진다거나. 아시겠죠? 왜? 주사위는 모든 면들이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굴리든지 다 동등한 조건 하에 1, 2, 3, 4, 5, 6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심? 그런 조건 하에서만 수학적 확률이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기호라는 게 뭐냐? P, probability, 즉 뜻은 그냥 확률이야. 이 P라는 기호를 쓰고요. 확률이란 뜻입니다. 얘는 수학에서 괄호라는 것은 of의 개념이 있어. 괄호 안에 A가 들어갔습니다. A의 뭐를? P, 확률을 구해라. 그런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A의 확률을 구해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 뜻이야. 기호로 쓰자면. 근데 기호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저 PA라는 기호 자체가. 수학적 확률에서는. 아시겠나요? 수학적 확률에서는 어떻게 되냐?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즉 뭐야? 그 개수들이 뭔데? 경우의 수들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간단히 얘기해서. 알겠죠? 그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있어, 성질. 성질은 그 확률이란 값은 반드시 0과 1 이하 사이에서만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랑, 그 다음, 공사건이랑 전사건이랑 용어에 대한 해석.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확률의 성질은 0과 1 사이에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요. 이유인 즉슨, 사건 A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부터 해서, 하나인 케이스부터 해서 쭉쭉쭉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표본 공간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그치? 이때는 원소의 개수가 빵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이렇게 하면 수학적 확률인데, 이때는 0이 나오겠지요. 그러다가 점차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서 계속 이제 증가하다가, 맨 마지막엔 이게 최대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NS분의 NS 약분하니까 당연히 몇이야?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서만 확률의 값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이 확률의 가장 큰 성질. 그 다음 공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공집합. 경우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린 공사건. 그 확률은 빵!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그걸 전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표본 공간에서 표본 공간을 뽑는 경우죠. 아시겠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있었어. 거기에서 2개를 꺼낸대요. 전체 몇 개입니까? 5개에서 그냥 2개를 꺼내는 거야. 그게 뭔데? NS지. 전체 5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그냥 2개를 뽑는 거야. 아시겠나요? 전체 경우의 수야. 그 다음, 그때 특정한 사건이 지정이 돼 있어.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꺼내질 확률을 구해라. 빨간 공이 하나 꺼내줘야 돼.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파란 공이 1개가 나와야 돼. 그럼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N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경우의 수. 아시겠나요? 근데 공이라는 것은 꺼낸다는 조건이 어때? 다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머니에서 암막이 있는, 암막 커튼이 있는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손 집어넣어서 꺼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그죠? 다 철저하게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얘는 뭘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그렇게 계산해서 확률은 5C2분의 3C1 곱하기 2C1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결과가 10분의 3, 2, 6 약분하면 5분의 3 이게 확률이다. 나온 결과는 반드시 0과 1 이하 그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확률은. 그 다음에 흰 공 2개에서 검은 공 3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3개를 꺼낸대요. 3개를 꺼낼 때 이런 시행 사이에서 흰 공이 3개 나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흰 공이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흰 공이 2개가 있는데 흰 공 3개가 나올 수가 없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공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몇입니까? 빵. 이렇게 쓰면 돼. 또 막 계산하고 있으실까봐 깔아놨습니다. 난 검은 공이 1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3개를 뽑아. 이 중에서 3개를 뽑다 보면 검은 공 3개를 뽑을 때도 있을 때고, 검은 공을 만약에 2개 뽑으면 반드시 검은 공을 2개 뽑으면 반드시 흰 공이 하나 나오고, 검은 공을 하나만 뽑으면 반드시 흰 공을 2개 뽑아야 되고, 검은 공을 하나도 안 뽑으면 흰 공을 3개 뽑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흰 공이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3개 뽑는 이 시행에서는 반드시 뭐야? 검은 공이 하나 이상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검은 공이 1개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전사건이야. 이게 1개만이 아니라 1개라도 나올 사건입니다. 적어도 하나 나올 사건이야. 아시겠죠? 검은 공이 적어도 라는 말을 써야 좀 더 명확하겠지? 검은 공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전사건입니다. 확률은 그래서 1. 아시겠죠? 그 다음 그냥 끊지 말고, 테이프 끊지 말고 계속 이어서 적으세요. 기하학적 확률. 얘는 어쩔 때 하냐. 너희들 얼굴들이 점점 빨개져 가고 있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관역이 있어. 관역이 있고 10점. 자, 보자. 기하학적 확률이야. 기하학적 확률은 원소의 개수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셀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거기 중간에 이제 1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다 이제 화살을 쏠 거야. 화살을 쏘긴 쏘는데 반드시 관역 안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화살을 쏩니다. 쏘는데 얘가 여기 꽂힐 수도 있고요. 여기 꽂힐 수도 있고요. 여기 꽂힐 수도. 화살이 꽂힐 수 있는 그 개수가 일일이 다 셀 수 있나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화살이 꽂힐 수 있는 그 개수를 일일이 셀 수가 없어. 거기에다 뿐더러 10점을 맞출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물음을 던졌어. 화살을 쏠 때 10점 관역에 맞힐 확률을 구해라 하게 되면 일단 전체 관역에 화살이 꽂히는 그 경우의 수 NS를 세셔야 되는데 NS라는 것을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아서. 그것뿐더러 이 특정한 사건이 뭔데? 10점 관역에 맞추는 사건이야. 사건 A가. 그러면 NA.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점들의 개수도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셀 수가 없을 때는 뭘 하느냐? 넓이 분의 넓이를 하는 거야.
넓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기하학적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로 계산하시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가 되겠어? 부피분의 부피. 때에 따라서는 길이분의 길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요 원의 넓이 분의 관역 전체의 넓이. 관역 전체 넓이. 분의 그 다음에 10점 관역 부분의 넓이.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이건 뭐 항상 넓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는 뭐 길이 분의 뭐 길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피 분의 부피 할 수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좀 쓰자면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임의의 점 P가 이제 들어갈 거야. 이 점 P가 들어갈 위치,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요 안에 점들의 위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 점들 중에 점이 하나 딱 찍혔어. 점 P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B, C라는 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때 삼각형 A, P, 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이게 쑥쭉쭉 점을 이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셔야 되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 중학교 때도 한 번은 풀어봤었을 것 같아. 뭐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이런 거 나올 때. 그래서 여기서 반원을 일단 그려주세요. 반원을 그리시고 이 녹색 선분 위에 점 P가 위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죠? 원주각이니까. 점 P가 요 원주상에 있을 때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이 원주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벗어나서 지금처럼 주황색 삼각형이 됐을 때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이 되겠지. 90도보다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안쪽으로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파란색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면 90도보다 얘가 반드시 어때? 커질 수밖에 없지. 이 각이 반드시 둔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무슨 삼각형이야? 무조건 둔각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점 P가 어디에 찍히면 돼? 반원 안에만 찍히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때 이 확률은요. 전체 공간, 표본 공간의 넓이 분의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 정사각형 넓이 분의 반원의 넓이가 되십니다. 기하학적 확률로 푸시는 거야. 점 P의 개수를 다 셀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사각형 넓이는 16이고요.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그래서 우리는 4파이인데 반원이니까 나누기 2에서 2파이. 약분하시면 8분의 파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그 다음 통계적 확률. 얘들 일단 지울게.
해서 통계적으로